비 오는 국도에서. 양주 외곽 오래된 37번 국도. 밤 1시가 넘으면 그 길엔 아무도 없다. 가로등은 몇 개 꺼져 있고 비가 내릴 때면 안개가 자욱해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돈다. 그 길 새벽 2시쯤엔 절대 지나가지 마라. 죽음 아저씨가 나온다. 사람들이 처음 그걸 목격한 건 몇 년 전이었다. 한 트럭 운전사가 새벽 배송 중이었다.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불과 10m도 안 됐던 그때 그는 도로 옆에 서 있는 남자 한 명을 봤다. 회색 작업복,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검게 물든 손끝. 그 남자는 비를 맞으며 손을 흔들었다. 기사님, 저 좀 태워주실래요? 운전사는 놀라서 급하게 차를 피했다. 그런데 순간 라디오에서 잡음이 섞여 나왔다. 태워줘요, 제발 태워줘요. 놀란 기사는 그대로 속도를 올렸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길을 달리지 않았다. 며칠 뒤 다른 기사 한 명이 같은 자리에서 차를 미끄러뜨려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를 이렇게 불렀다. 양주 죽음 아저씨. 박 기사 블랙박스. 박정수 49세. 양주 -2 정부 구간을 매일 다니던 베테랑 기사였다. 그는 그 괴담을 비웃었다. 귀신이면 보험이라도 들어줘야지. 하하. 그날도 새벽 2시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선 이상하게도 방송이 중간중간 끊겼다. 다음 곡은 워줘요. 순간 그는 백미러로 뒤를 봤다. 트럭 뒤쪽 짐칸에 사람의 머리 같은 형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박 기사는 놀라 급정거했다. 내려서 확인하자 짐칸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묻은 건 진흙이 아니라 젖은 발자국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영상엔 분명 트럭 뒤에서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건 이제 태워줄 거죠? 그날 새벽 박 기사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노인정의 증언. 양주 읍내의 노인정. 오래된 마을 사람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꺼냈다. 그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름이 죽음이라고 했지. 30년 전 한 공장에서 일하던 죽음 씨는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다. 공장에서 술 한잔하고 걸어서 집에 가던 중 비 오는 밤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졌고 그 자리에서 그는 즉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트럭 운전사도 며칠 후에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해 여름부터 매년 같은 시기에 누군가 그 길에서 죽었다. 노인은 말을 멈추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웠다. 이상한 건 말이지 그 사람 시신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야. 관은 묻었는데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폐공장의 불빛. 양주 구읍 근처에 있는 한빛산업 폐공장. 한때 수십 명이 일하던 공장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직원들이 모두 떠났다. 이유는 사고 후 악령 소문. 밤이 되면 꺼져 있던 공장 안의 형광등이 혼자 켜진다. 그리고 벽에 누군가 써놓은 글씨가 있다. 태워줘요. 그 글씨 밑에는 진한 손자국이 남아있다. 경찰이 출동해도 CCTV는 아무것도 찍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있었다. 형광등이 켜진 순간 근처 CCTV는 전부 정전처럼 까맣게 꺼졌다. 며칠 후 그 공장 경비원이 실종됐다. 그가 남긴 무전기에는 이런 소리가 남아 있었다. 차가 와요. 이젠 됐어요. 택시기사의 마지막 콜. 택시기사 최영호는 양주에서 의정부로 가는 새벽 콜을 잡았다. 비 오는 밤 국도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작업복.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안 보였지만 입술이 새파랬다. 양주역까지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승객이었다. 도착 직전 남자가 말했다. 이제 됐어요. 그쪽은 가지 마세요. 최 기사가 뒤를 돌아봤을 때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다. 좌석에는 물웅덩이와 검은 손잡곡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 택시는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계기판엔 여전히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잡음 속으로 섞인 목소리. 이제 나도 태워주세요. 경찰 기록 파일 372호. 양주경찰서 미제 사건 기록실. 파일 372호 반복 사고 구간이라는 폴더가 있다. 모든 사고의 공통점은 세 가지였다. 사고 차량 근처에 밧줄 조각이 발견됨. 운전석 주변에 검은 손자국 존재. 블랙박스에 이상한 음성이 기록됨. 태워줘요. 같이 가요. 한 형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그가 기록에 남긴 마지막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자기 대신 서 있어 줄 사람을 찾는 거야. 대학생의 도전. 2024년 두 대학생이 유튜브 괴담 콘텐츠를 찍는다며 현장에 갔다. 죽음 아저씨 괴담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도로를 비추던 그들. 비가 내리던 어둠 속에서 영상 구석에 회색 그림자가 비쳤다. 형, 저거 봐, 누가 서 있는데? 아저씨, 거기 위험해요. 그 순간 화면이 흔들리고 비명 소리가 터졌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다음 날 둘 중 한 명만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핸드폰에는 매일 새벽 3시마다 같은 문자가 도착했다. 이제 내가 날 태워줘야지. 마지막 목격. 2025년 여름. 한 트럭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양주 외곽국도 새벽 2시 41분. 도로 옆에 한 남자가 서 있다. 회색 작업복, 검은 손, 밧줄.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를 바라본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짓더니 손을 든다. 이제 제 차례예요. 다음 프레임에서 트럭은 도로를 벗어나 절벽으로 추락했다. 운전자는 숨졌고 사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도로 옆에 남은 발자국 하나.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밧줄 한 가닥. 며칠 뒤 그 구간을 지나던 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다시 그 남자가 찍혔다. 이번엔 웃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입모양을 만들었다. 이제 당신이 날 태워줄 차례예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밤요. 구독, 좋아해 주세요. 조심합니다.